자, 오늘은 고전소설에 이어서 오늘 고전수필 배울 거야, 얘들아. 고전수필. 근데 선생님이 옛날에 모의고사 강의할 때 얘기했던 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가장 어려운 작품이 뭐라고? 고전수필. 왜냐면 소설은 고전이라 하더라도 이 허구의 이야기를 지어낸 거기 때문에 사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허구의 이야기를 지어내서 독자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게 비슷해. 나쁜 사람 벌 받고 착한 사람 복 받아요. 착하게 살아요. 우리 약간 이런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대 형성이 잘 돼. 근데 내가 그랬지. 얘들아, 고전 뭐라고? 수필. 우리 수필이 뭔지를 좀 얘기해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과 그 경험을 토대로 얻은 뭐? 깨달음. 그럼 너희 생각해봐. 고전 수필이면 어느 시대야? 조선시대 정도겠지? 그럼 조선시대에 누구의 경험인 거야? 선비? 왜냐면 이거는 한문으로 썼단 말이야. 한문을 쓴 사람이 누구야? 상위야? 하위야? 상위야. 그 조선시대 선비들의 어떤 정신 상태를 우리는 공감하기가 어때? 많이 어려워.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점. 자, 첫 번째 어려운 점은 뭐다? 조선시대와 선비가 만났어. 그의 경험과 깨달음, 우리가 공감하기가 어때? 어려워. 자, 두 번째 어려운 거, 조선시대 선비가 뭘로 썼다고? 한문으로 썼다고. 근데 그 한문으로 쓴 걸 뭐 해놓은 거야? 우리가 읽기 쉽게. 한글로 다시 번역해 놓은 거야. 근데 잘 봐. 한문으로 쓴 사람도, 이걸 번역해 놓은 사람도 수준이 어때? 높아. 우리랑 남달라. 이해돼요? 그래서 사실 고전수필은 이래저래 우리가 너무 어려워. 근데 일하고 도하기는 좀 그 중에서도 많이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집중해줄게. 근데 나 이거 잘해. 나 이거 좋아하거든. 이거 옛날 이거 수업 진짜 많이 했었거든. 자, 일단 잘 봐. 선생님이 오늘 고전수필이라고 했는데 제목 좀 봐봐.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지? 근데 사실 고전작품은요, 제목이 정말 다 열일하거든요. 일야에서 한번 잘라봐요. 제목이에요, 제목. 일야에서 한번 잘라봐요. 해석해봐. 일야 뭐야? 하룻밤. 하룻밤. 구에서 잘라봐요. 구는 뭐야? 숫자 구지? 9번. 도하에서 잘라봐요. 도하는 뭡니까? 강을 건너다. 기가 뭐냐면 기에다가는 우리 동그라미 한번 해줄까요? 기가 글의 갈래를 나타내는 표시거든요, 얘들아. 기라는 글의 갈래가 있어요. 우리 처음 들어봤지, 그치? 근데 이거 걱정 안 해도 돼. 잘 봐. 큰 개념이 있어. 큰 개념이 바로 교술의 갈래. 이거 많이 들어봤지, 얘들아? 그 교술의 갈래 안에 속하는 게 수필도 있고 기행문도 있고 기라는 것도 있고 설이라는 것도 있고 편지도 있고 일기도 있고 등등등등. 이게 다 교술의 갈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 기는요, 특히나 딱 수필 요거 생각하면 돼, 얘들아. 이해됐니? 그리고 또 하나, 특히 이거는요, 약간 기행의 의미도 좀 담고 있어요, 얘들아. 이게 자기가 다니면서 쓴 거거든, 얘들아. 그리고 또 하나 큰 포인트는 뭐냐면, 잠깐, 우리한테 있어서, 앞에 봐. 우리한테 있어서 수필에 본인의 구체적인 경험과 깨달음을 전달해주는 거, 이상해, 안 이상해? 우리한테 수필이 이런 거 해준대. 이상해, 안 이상해? 왜 이상해? 수필은 원래 저런 건데. 자, 우리 뇌를 거치고 대답합니다, 얘들아. 자, 다시. 우리한테 있어서 수필의 역할은 원래 이거 아니야?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거. 이해됐어? 근데 자, 지금 이거 어느 시대라고? 조선시대. 조선시대는요, 원래 약간 관념적인 것들을 우선시했어. 양반들이 공부한다라는 게 우리 옛날에 허생전 기억합니까? 허생전? 허생전 보시면은요, 보통의 우리 양반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이라는 게 너희 되게 유명한 게 있잖아, 이기론. 이기론 배우지 않았어? 혹시 성리학? 언제 배워? 너 고등학교 2학년 아니야? 안 배웠어? 거짓말 하지 마. 허생전 안 배워도 우리 이기론 모른다고? 그 이와 기에 대해서 우리 형 이상아 안 배웠나? 보통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는 약간 관념적인 거를 원해. 약간 우주론 막 이런 거. 우리 안에 기가 내재되어 있어서 우리의 기에서 도를 실천하는 게 그게 우주 만물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약간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와다 안 와다. 와닿지가 않아. 근데 오늘 배우는 우리 박지원 씨는요, 실학자.
실학이라는 게 뭐야? 저 관념적인 거라는 거랑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실학 자체가요, 실용적인 학문이야, 얘들아. 실생활에 유용한 학문. 관념적인 게 아니야. 구체적인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쓴 이 수필들은요, 그 당시에는 되게 비판받았어. 이렇게 글을 하찮게 쓴다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경험을 써놓는 것에 대해서 급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했다고, 얘들아. 이해되니? 왜? 이때 당시 양반들은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이 리와 기의 도에 대한 관념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썼으니까, 얘들아. 그래서 실제로요, 정조가 불러다가 이렇게 쓰지 말라고도 얘기했었대, 얘들아. 그랬던 얘기가 있어요. 자, 어쨌든 요거는 이제 글에 이제 갈래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선생님이 조금 썰을 많이 풀었고요, 얘들아. 우리가 선생님이 어디로 가냐면 309페이지에 지식업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맨 아래 309페이지에 지식업 보입니까, 얘들아? 네, 거기 선생님이랑 같이 좀 읽을게요, 얘들아. 조선 후기의 한문수필.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게 한문수필이에요. 근데 이래고도 하기는 조선 후기 한문수필로 이때의 수필은 얘들아 우리 성리학적 관점에다가 세모 한번 쳐보세요, 얘들아. 이게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랑 좀 반대되는 개념이라서 내가 세모 치는 거야, 얘들아. 알겠죠? 그때 당시에 주를 이루었던 성리학적 관념이 이거야. 형이상학 이런 거, 이기론 같은 거. 자,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작가의 개인적 경험과 주관적인 사색을 중시하고 밑줄, 사물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뤘다라는 겁니다. 또한 소재를 일상생활 밑줄, 일상생활을 소재로 다뤘다? 이것도 얘들아 형이상학은 일단 일상생활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 성리학, 일상생 도를 얘기하고 막 이런 거, 우주 만물에 대한 어떤 일체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서, 자, 어쨌든 상공화, 하층민 등을 확대해서 현실 비판과 개혁의 의식을 드러내기도 하다. 나아가 경쾌하고 해학적인 문체와 생동감 넘치는 사실적 묘사에다가 밑줄, 사실적 묘사도 집어넣어서 읽는 즐거움까지 조금 더 우리가 보편화된 글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이 당시에는 좀 이렇게 뭐랄까, 그 양반 계층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취급받지 못했던. 자,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얘들아? 글의 갈래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가볼게요, 얘들아. 제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 야, 하룻밤에 9, 9번 도하, 강을 건넌 기, 경험에 대한 깨달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목에 대한 풀이였고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감상 열기 가볼게요. 이 작품은 한밤중에 한 가닥 강물을 9번 건넌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은 바에다가 네모박스 하나 칠까요? 자, 깨달은 바를 한문수필에다가 네모박스 하나 칠까요? 둘 다 중요한 말이었어요. 깨달은 바를 한문수필로 쓴 거예요. 작가가 체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주목해보자 라고 하는데 그게 주목해보자가 바로 깨달은 바가 되겠죠. 우리 깨달은 바에다가 일단은 요거 좀 어려워서 하나만 좀 적고 갈게요. 그 깨달은 바에다가 보자. 우리는 외물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거를 알면 되거든. 근데 자, 앞에 봐. 외물이라는 게 뭐냐면 사물의 것. 얘들아, 그러면 사물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사물을 대할 때 그 겉을 어떻게 알지? 감각으로 알아. 그렇지 않아요? 제일 먼저 얘들아, 이거 어떻게 생겼어? 이거 외물 어떻게 생겼어? 봤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어떤 뭐에 의존하는 거야? 감각에 의존하는 거야, 얘들아. 근데 우리가 이런 감각에 너무나도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자, 다시 갈게요. 요런 것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사물의 본질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사실 어떤 사물을 대할 때 너무 감각적인 외물에만 치우치기보다는 마음적인 자세부터 달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글이야, 얘들아. 근데 그걸 너무 어렵게 조선시대 선비님께서 써놨기 때문에 이거부터 정확하게 마음속에 품고 가야 돼, 얘들아. 이해됐니? 그리고 시간 순서가 엉망진창. 이해되니? 그래서 요거를 항상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얘들아. 자, 사물을 대할 때 뭐보다 뭐가 중요하다? 외물. 내 감각에 의존하기보다는 뭐? 마음을 다스려라. 이해됐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디에 더 의존해? 보는 거. 외물. 우리 감각에 더 의존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그것만 기억하면 돼. 자, 그럼 선생님이랑 이제 기, 승, 전, 결 나가볼게, 얘들아. 한문문학의 특징, 구조야, 기승전결.
알겠지? 이거 기승전결입니다. 자, 여기 기에다가 현재라고 쓸게요. 현재. 현재 얘가 오늘 뭐 하는지 봅시다, 얘들아. 현재 물이 두 산 사이에서 흘러나와 바위에 부딪히며 사납게 싸우면서 놀란 파도, 성난 물결, 분이 난 큰 물결, 화가 난 물보라, 구슬픈 여. 야, 싸우고 감정도 있어, 물에? 의인법. 소용돌이가 달아나 부딪히고 굽이치고 곤돌박질 치면서 으르렁. 얘들아, 의성어. 울부짖고 표효하며 언제나 만리장성을 꺾어 무너뜨릴 기세이다. 잠깐만 있어봐. 여기 지금 기에서요, 물에 대한 설명이 들어갔는데 첫 번째 기 파트 물에 대한 설명인데 물이 굉장히 어때요? 역동적인 모습이야, 얘들아. 근데 그 역동성을 우리한테 어떻게 표현했냐면 일단 의인법 썼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썼어, 얘들아? 의성어도 썼고요. 그 다음에 잘 봐. 구슬픈 여울, 흐느끼는 소용돌이. 이거 뭐야? 청각적 심상 썼고요. 그지? 굽이치고 곤두박질 치면서 시각적인 거 썼고요. 이해되니? 표현법 엄청나게 썼다, 얘들아. 언제나 만리장성을 꺾어서 만리장성을 꺾어서 무너뜨릴 것 같다고, 얘들아? 자, 과장법도 썼습니다. 거기 과장 더 보태줄게요, 얘들아. 역동적인 걸 표현할 때, 얘들아, 우리한테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의인법 썼고요. 그 다음에 과장법 썼고요. 열거도 썼다라는 거. 여기 표현법 굉장히 많이 나왔네, 얘들아. 어쨌든 물이 어떻다? 굉장히 역동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부터 계속할게요. 우리 괄호 한번 열어줍니다. 만대의 전차, 만마리의 전투기병대, 만틀의 전투대포, 만개의 전투부, 괄호 닫아주시고요. 대구 열거. 이걸 가지고도 무너뜨리고 깔아 뭉갤 것 같은 저 야단스러운 소리를 충분히 형용할 수 없으리라. 자, 여기까지 표현하고 싶은 거 그냥 이거야. 저 물이 너무 힘차게 역동적이다. 그걸 이게 너무 어렵게 설명해 놓은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자, 다음 표현법 집중했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모래밭 위에 큰 바위돌은 우뚝하게 외따로 서 있고 강 둔덕에 버드나무 숲은 까마득하고 어두컴컴하며 잠깐만 있어봐. 지금 주위가 어떻다고? 어둡다고. 지금 얘들아 시간적 배경이 언제인 것 같아? 그래. 자, 그럼 지금 할게요, 얘들아. 지금은 시간적 배경이 언제야? 현재고요. 밤입니다, 얘들아.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계속할게요. 까마득하고 어두컴컴하여 마치 물귀신과 강도깨비가 앞을 다투어 튀어나와 사람을 놀리는 듯. 지교법이네. 교룡과 이무기가 양쪽에서 서로를 움켜쥐고 낚아채려. 그러니까 뭐야? 물살이 너무 세서 나를 막 잡아서 끌어서 막 물속으로 끌고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이죠, 얘들아. 자, 괄호 한번 열어줄게요. 혹자는 말하리라. 여기가 옛날에 전쟁터라서 물이 이렇듯 으르렁 소리를 낸다고까지 잘라. 얘들아, 괄호를 닫는 게 아니라 잘라. 잠깐만 있어봐. 물이 엄청 역동적이었어. 그 물이 밤에 엄청 역동적인 것 같다가 뭐라고 얘기했지? 얘가 이렇게 얘기했다, 혹자가. 여기가 전쟁터라서 이렇듯 으르렁거리면서 소리 낸다고. 오케이, 알았어. 밤에 뭐라고 했지? 여기가 옛날에 모여서 전쟁터여서 소리를 으르렁 낸다고.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혹자. 그냥 보통 사람. 지금 우리 박지원 작가랑 의견이 다른 사람이야, 얘들. 알겠지? 이 사람 지금 뭐에 집중했어? 물이 흐르는 소리에 집중을 했다, 얘들아. 알겠죠?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근데 그러나 그거 아닌데? 이거 뭐야? 굉장히 단정하면서 말하고 있지. 단전적 어조라고 쓰시고요. 무릇 강물 소리란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달려있을 뿐이다. 잠깐만 있어봐. 되게 중요한 말 하나 나왔어요. 밑줄 한번 딱 세게 칠게요. 강물 소리란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얘기해서 잘 봐. 옛날에 여기가 전쟁터여서 소리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아라고 혹자가 말했다? 근데 우리 작가가 다르게 얘기해서 작가는 뭐라고 얘기했니? 아니야. 듣는 사람에 따라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앞에 봐.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지금 뭐랑 말이 똑같아?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감각에 의존하지 마. 사실 이 얘기 지금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 얘들아. 슬슬슬.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잘 봐. 소리란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마음먹기에 따라 이거 소리 달라질 수 있어. 자, 여기 지금 나로 들어갈 거예요. 나에서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은 거기다가 쓸게요. 경험 1이라고 쓸 겁니다. 자, 여기서 경험 나오는 거 첫 번째. 경험이 두 가지 나올 거야. 경험 1. 요 첫 번째 경험은요. 조선에서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이에요, 얘들아. 알겠지? 지금 현재 밤에 강물을 건너면서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자기의 경험 첫 번째를 떠올리는 거야, 얘들아. 조선에 있을 때. 자,
내가 사는 연암협의 산 중에는 집 앞에 큰 개울이 있다. 해마다 여름철이 되어서 소낙비가 한 차례 지나가면 개울물이 갑자기 불어서 언제나 수레소리, 말 달리는 소리, 대포소리, 북소리. 얘들아, 물소리를 수레, 말, 대포, 북. 자, 빗대었다라고 써있죠. 얘들아, 빗대서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마침내는 아주 귀에 탈이 날 지경이다. 얘들아, 귀에 탈이 나는 뭐야? 시끄럽다고, 얘들아. 언젠가 물을 자꾸 들어누워서 소리의 종류를 다른 사물에 비유하면서 들어보자. 되게 개성적이지, 얘들아. 다른 사물에 비유하면, 그 물소리가, 오늘 물소리는 무슨 소리 같지 하고 비유하면서 들어봤대. 우거진 나무.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체크 하나 할 거예요, 얘들아. 소리. 앞에 봐요. 우리 지금부터 이렇게 체크할 건데, 물결 친 부분은 외물에 따라서, 동그라미 친 부분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이 외물이 어떻게 다르게 들리는지를 체크해 줄 거예요, 얘들아. 알겠니? 자, 지금 필기 여기 똑같이 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얘들아. 물결 땡땡, 소리 감각. 동그라미 땡땡, 마음에 따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야, 얘들아? 듣는 사람에 따라. 그러니까 뭐야?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마음 상태에 따라서 물소리가 달라.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들아. 자, 그거 선생님 체크 잘 해드릴게요. 자, 갑니다. 우거진 소나무 숲에서 얘들아 퉁소 소리에다가 물결. 퉁소 소리가 나는 것은 청아한 마음, 청아에다가 동그라미. 오케이. 자, 마음 상태에 따라 어떻게 달라는지 한번 봅시다, 얘들아. 자, 물결 표시였어요. 물결 표시는 뭐였어요, 얘들아? 퉁소 소리 같대, 얘들아. 퉁소 소리는 어떻게 듣는 것 같아? 청아한 마음일 때. 내가 마음이 청아할 때는 물소리가 음악 소리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자, 계속 읽을게요. 산이 짜게지고 절벽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얘들아, 짜게지고 무너지는 에다가 물결 치세요. 분노에다가 동그라미 갈게요. 자, 계속 갑니다. 개구리떼가 다투어 우는 것 같은 소리는 뽐내. 얘를 개구리떼에다가 물결 치시고요. 뽐내고 건방진에다가 동그라미. 자, 다음. 번개가 번쩍 천둥이 치는 거. 얘들아, 번개랑 천둥에다 물결 논란에다가 동그라미. 자, 계속해서 찬물. 얘들아, 찬물이 보글보글 얘들아 뭐야? 찬물에다가 물결. 찬물이 화력이 약하고 강함에 따라서 보글보글 부글부글 끓는 것 같은 소리는 아취. 아취에다가 동그라미. 얘들아, 볼게요. 찬물이 끓는 것 같대. 이거는 아취. 아취가 뭐냐면은요, 취미. 고상한 취미 같은 거. 약간 내가 취미할 때 찬물 끓여서 먹잖아, 얘들아. 그치? 그때 그렇게 내가 고상한 마음으로 취미를 즐기는 그런 시간대에 이 물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치 찻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처럼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아취 있는 마음으로 들을 것이요. 검은 고에다가 물결, 검은 고가 가락에 맞게 소리가 나는 것처럼 똥땅거리면 애잔한 마음. 얘들아, 어유 너무 길다. 검은 고 소리로 들으면 애잔한 마음으로 들은 것이고요. 자, 다음 종이 창문에 문풍지가 떠는 얘들아, 문풍지 떠는 에다가 물결 치시고요. 파르르 하는 소리가 들리면 의심. 얘들아 뭐야? 문풍지가 떨리는 소리. 요거는 뭐야, 얘들아? 의심하는. 얘 여기서 만약에 의심은 뭐냐면 혹시 누가 왔나? 요런 맥락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요렇게 듣기 때문이다. 모두 그 바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까닭. 와, 잠시만. 바른 소리에다가 예쁘게 괄호 딱 묶어봐. 모두 바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까닭은, 얘들아, 바른 소리 뭐야? 진짜 본질이라고 써주세요. 진짜 본질을 듣지 못하는 까닭은 마음속에서 어떤 소리라고 이미 설정해 놓고서, 얘들아, 우리 밑줄 쳐. 마음속에서 이미 어떤 소리라고 설정해 놓고서에다가 쓰세요. 선입견, 편견. 편견을 가지고서 귀가 소리를 그렇게 듣는다. 얘들아, 귀가 소리를 그렇게 듣는다는 건 뭐예요? 앞에 봐. 마음 상태에 따라서 소리를 이렇게 들어버린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앞에 봐. 소리에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소리가 아니라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게 듣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한 거야?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한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 잡아주시면 여기서 하려고 하는 말이 대체 뭐야? 이거만 잘 잡으면 그래도 고전수필은 얘들아 그거를 잘 잡으면 돼. 그러면 중간에 막 말이 어렵게 나와도 결국 걔가 말하는 건 이거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이쪽으로 꼬린시켜서 해석하면 되거든. 이해됐어요? 모의고사 때도 마찬가지. 모의고사 이제 언제야? 네. 그렇지. 그래서 지금 더 세게 하는 거야, 얘들아.
고전수필 나오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해석을 그쪽으로만 하면 돼, 얘들아. 이해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안 넘길 거예요. 309페이지에 맨 위에 정리하기 볼게요. 강물 소리에 대한 작가의 견해 보입니까? 자, 분홍 색깔 읽을 거예요. 사람들이 듣는 강물 소리란 듣는 사람이 얘들아 어떻게 듣느냐에다가 써놔. 마음에 따라. 아, 근데 괄호에 써있네. 마음 상태에 따라. 그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를 얘들아 우리가 필기를 요렇게 책에다가 이쁘게 체크를 한 겁니다. 알겠죠? 요게 뭐야? 요렇게 말했지, 빨간색으로. 아까 귀에서 요렇게 딱 말하고 나서 이게 근거야. 내가 있잖아, 이런 경험을 했어. 이렇게. 이해됐니? 그게 과거 자신의 경험을 우리한테 얘기해 준 겁니다.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앞에 봐. 이제 다시 어디로 넘어와야 돼? 다시 현재로 넘어오는 거야. 아까 어떤 상황? 다시 여기 그대로 넘어와야지, 얘들아. 나 지금 언제야? 밤에 강물을 건너는 중인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앞에 봐. 밤에 강물을 막 건너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아, 소리가 이거 너무 무섭지 않아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왜 밤에는 소리를 들었을까? 안 보여서. 지금 어디에 의존하고 있는 거야? 외물에 의존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얘가 이걸 떠올린 거라고. 이해됐니? 상황? 오케이. 다시 어디로 돌아온 거야? 현재로 돌아온 거야, 얘들아. 이해됐죠? 현재로 돌아오는 거 승 되겠습니다. 승 갈게요. 오늘, 봐봐. 오늘이라고 써있잖아, 얘들. 오늘에다가 밑줄 치고 상류라고 써요. 오늘은 지금 강상류야, 얘들아. 오늘 나는 한밤중에 강 한 가닥 물을 이리저리 9번이나 건넜다. 제목이죠? 강물은 장성 밖의 변방에서 흘러들어와 장성을 뜯고 유화, 조화, 황화, 실제 지명입니다. 얘들아. 실제 지명이라고 쓰시고요. 사실성, 현전성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여러 가닥의 강물이 한 군데 모여서 미룬성 아래를 지나서 백하가 되었다. 나는 어제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하류. 아하, 어제는 하류, 오늘은 상류. 여정을 나타내네요. 배를 타고 백하를 건너는데 그곳이 바로 물의 하류였다. 가로 닫아주세요. 얘들아. 여정이라고 쓰시고요. 자, 지금 현재는 어디냐? 앞에 보세요. 아까 우리 과거의 경험은 조선이었고 과거였다면 지금은 어떤 경험입니까? 지금 현재는 밤이고요. 청나라입니다. 알겠죠? 네, 요거 하나 잡아갈게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요동 땅에 들어서지 못했을 때는 한여름이라 잠시만 지금부터 경험 하나 칠 거야, 얘들아. 잘 봐. 내가 아직 요동 땅에 들어서지 못했을 이것도 지금 경험 아니야, 얘들아? 밤에 청나라에서 지금 강물을 건너고 있는 거. 이것도 뭐예요? 경험이지, 얘들아. 이해됐니? 자, 계속할게요. 내가 아직 요동 땅에 들어서지 못했을 때는 한여름이라 떼약볕 아래 길을 가는데 갑자기 잠시만? 약간 얘기가 이상하지 않아? 아까 기에서의 경험은 언제 지금 물을 건너고 있었지? 기에서 언제 물을 건너고 있었어? 밤에 건너고 있었잖아. 근데 지금 여기 내가 요동 땅에 들어서지 못했을 때에다가 밑줄 쳐. 지금 승에서요, 이 내용이 잠깐 바뀌었어. 자, 경험 두 번째. 자, 여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얘들아. 과거 경험. 지금 계속 현재를 얘기하면서 과거 경험이 끼어들고 있는 거거든, 얘들아. 지금 여기에서 과거 경험 두 번째가 나옵니다. 근데 과거 경험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청나라 도착전. 여기는 뭐냐면, 낮에 강물을 건넜을 때야. 지금은 청나라에서 언제 강물을 건너고 있어? 밤에 건너고 있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밤에 강물을 건너면서 옛날에 내가 조선에 살 때 강물 들었던 경험 떠올리고 또 하나 옛날에 내가 여기 도착하기 전에 낮에 강물을 건넜던 경험도 떠올리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이게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아직 요동 땅, 요동에다가 청나라라고 쓰세요. 청나라에 들어서지 못했을 때 바로 한여름이라 떼약볕 아래 길을 가는데 갑자기 큰 강이 앞을 막았다. 붉은 흙탕물이 산더미처럼 밀려 끝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는 대체 천리밖에 포가 내는 까닭이다. 그렇지, 얘들아. 강물이 불어나서 역동적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지 여기가 옛날에 전쟁터였기 때문에 으르렁 소리가 나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죠? 자, 계속할게요. 물을 건널 때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젖히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잠시만. 나는 속으로 하늘을 젖히고 사람들이 조용히 기도를 올리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다. 한참 뒤에 알았지만, 자, 괄호 열어줍니다. 물을 건너는 사람들이 넘실거리고 빙글빙글 빨리 돌아가는 강물을 보면에다가 밑줄.
마치 몸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고 눈은 눈에다가 밑줄, 강물과 함께 떠내려가는 것만 같아서 갑자기 현기증이 생기고 몸이 빙글빙글 돌려 물 아래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가로 닫아주세요, 얘들아. 지금 잘 봐, 얘들아.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아까 밤에 건너는 사람들은요, 소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는데 지금 요거 과거 떠올렸을 때는 낮이었거든요. 낮에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눈. 그러니까 지금 뭐만 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 보이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얘들아. 잘 봐. 그래서 이걸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보이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들이 고개를 젖히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까닭은 하늘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우리 밑줄 치세요. 물을 피하여 보지 않으려 함에다가 시각 통제라고 쓰시고요. 어느 겨를에 경각에 달린 생명을 위하여 기도를 드릴 경황이 있을 것이냐. 서리법이죠. 이토록 위험하다 보니, 얘들아, 우리 중요한 말 하나 나왔습니다. 물소리를 듣지 못하고, 밑줄. 이거 중요한 말. 앞에 봐. 낮에는요, 물이 보여, 안 보여? 물이 보이니까,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뭐가 안 들려? 소리가 안 들려. 눈앞에 있는 게 너무 무서워. 이거 보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집중하느라고 소리가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근데 밤에는 소리에 집중하는 거지. 왜?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런 거야. 현재의 경험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과거의 경험이지만, 지금 강을 건너는 경험 2가지. 이건 건너는 경험은 아니었지, 그치? 자, 건너는 경험 2가지에서 첫 번째는 뭐야? 이거 낮에 건넜을 때는 눈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소리를 못 들었어. 근데 밤에 건넜을 때는요, 뭐에 의존하다 보니까, 청각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뭐를 못 봐? 물이 보이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들리는 게 무서운 거야, 얘들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다 어디에 현혹되고 있는 거야? 감각, 외물에 현혹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거 좋다, 안 좋다? 그러니까 두렵지. 소리에 집중하는 사람도, 눈에 집중하는 사람도 지금 강물이 어때요? 무섭거든, 얘들아. 이해됐니?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보자. 물소리를 듣지 못하고 모두들 말하기를. 자, 우리 괄호 한번 열어주세요. 요동의 벌판은 넓고 편편하기 때문에 물소리가 요란하게 나지 않는다. 자, 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어봐. 요동의 벌판은 넓어서 소리가 난다, 안 난다? 소리가 안 난다. 앞에 봐. 지금 똑같은 물인데 이 사람은 밤에 건널 때는 뭐라 해서 와, 소리가 으르렁대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뭐래? 아니, 여기 넓어서 소리가 안 나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들아. 대사가 웃기죠? 둘이.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물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요동 땅에 강물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밤에 건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낮에는 밑줄, 낮에는 눈으로 물을 볼 수 있으므로 눈은 오직 위험한 데만 쏠려서 바야흐로 벌벌 떨면서 눈으로 보는 것만 걱정하는 판인데 어찌 귀의 소리가 들리겠는가에다가 밑줄 치세요. 자, 이때는 지금 눈으로 보며 위태로움을 느끼는 이제 과거 경험을 떠올리는 겁니다. 낮에 건넜을 때의 경험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나는 언제? 밤중에 라에다가 현재라고 쓸게요. 라 파트에서 지금 현재가 왔지. 현재 난 지금 계속 밤에 강을 건너는 중인 거야, 얘들아. 알겠지? 지금 여기 계속 밤에 건너고 있는 중이다, 얘들아. 오늘 나는 밤중에, 밤에다가 동그라미, 물을 건너는지라 눈으로는 위험을 볼 수 없으니 그 위험은 오로지 듣는 데만 쏠려서, 얘들아, 듣는 데만 쏠려 밑줄, 귀에다가 동그라미, 바야흐로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 걱정을 이기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오늘에서야 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또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지. 앞에 봐. 사실은요, 내용이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 같아. 봐봐. 내가 순서를 한번 맞춰볼게. 재호야, 순서 맞춰볼까? 이런 순서야. 원래 마음 상태에 따라 물소리도 다르게 들리는 법이야. 마음이 이럴 때는 소리가 이렇게 다 다르게 들린단다. 내가 옛날부터 느꼈었거든. 근데 내가 옛날에 강을 건넜던 적이 있어. 강을 건널 때, 낮에 건널 때는 사람들이 이랬거든? 근데 오늘 내가 언제 건너게 된 거야? 밤에 건너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게 없으니까 어디를 무서워해? 소리를 무서워해. 약간 이렇게 시간 순서 잡으면 좀 이해가 될 거야, 얘들아. 뭔 소린지 알았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총합해서 지금 뭘 얻었다. 밤에 강을 9번 건너는 걸 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 순서 잡히니, 얘들아? 이거 좀 중요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라에다가 현재라고 썼나요? 현재 밤이야. 아까는 지금 여기 어디야? 거기 요동땅. 요동땅에 들어서기 전에는 아까 과거 경험 2였어요.
자, 계속 읽을게요. 가겠습니다. 나는 오늘에서야 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도다. 마음에 잡된 생각을 끄는 사람. 얘들아, 마음에 잡된 생각을 끄는 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좋은 거겠지? 조금만 틀게요. 추우면 저기 태경아 저쪽으로 가. 아, 그건 아니야. 자, 계속할게요. 아니, 그 바람을 약하게 했어. 자, 계속합니다. 마음에 잡된 생각을 끄는 사람, 곧 마음에 선입견을 가지지 않는 사람, 선입견을 가지지 않는 사람 동그라미. 은 육신의 기와 눈이, 얘들아, 기와 눈에다가 감각이 탈이 되지 않는다. 탈이 되지 않는다가 뭐야? 방해되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 이해됐어요? 네. 귀와 눈을 믿는 사람에다가 세모. 귀와 눈을 믿는 사람일수록 보고 듣는 것을 상세하게 살피게 되어 그것이 더욱 병폐는 잘못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도치법이네. 그지? 자, 넘기기 전에 311페이지. 자, 311페이지 보시면은요, 우리 거기 맨 아래 낮과 밤의 강물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 보입니까? 거기다 왕별표. 네. 낮 동그라미, 눈 동그라미, 소리 들리지 않은 밑줄. 자, 밤 동그라미, 귀 동그라미, 볼 수 없으니 밑줄. 자, 그럼 마지막 칸으로 갈게요. 낮과 밤의 얘들아 밑줄. 낮과 밤의 강물은 동일한데. 동일 동그라미. 눈과 귀에만 의존하면 이거 뭐야? 어디에만 의존하면? 외물, 감각에만 의존하면 이 외물에만 현혹돼서 밑줄, 사물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감각에만 의존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마음을 다스려라 라고 얘기하는 글. 자,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마부인 창대가 말발굽에 발이 밟혀서 뒤에 따라오는 수레에 실렸다. 나는 하는 수 없이 말의 고삐를 늦추어서 혼자 말을 타고 강물에 들어갔다. 무릎을 굽혀 발을 모으고 안장 위에 얹었으니 한 번만 까딱 곤두박질 치면 그대로 강바닥이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강을 건너는데 나 까딱 잘못하면 지금 물에 빠지는 거야. 강물을,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강물을부터 가로 돼 있지. 일단 열어봐. 강물을 땅에다가 동그라미, 옷 동그라미, 내 몸 동그라미, 성품과 기질에다가 동그라미 라고 생각하며 가로 닫아봐. 이 동그라미들이 뭐야? 강물을 선생님 봐봐. 선생님 봐봐. 이런 거지. 내가 지금 말을 타고 강물을 건너고 있잖아. 근데 처음에 이 나와 물이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물 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강물을 지금 뭐라고 생각했어? 동그라미들. 내 몸이고 땅이고 내 옷이야. 그럼 자, 강물에 한 번 튄다 한들 겁나겠니? 내 몸이고 내 옷인데? 이거 지금 선생님 일어나는 시간이 이렇게 저기 뭐야 너희 4시 반 수업이잖아. 이땐 집에서 나와야 한다. 일어나는 이제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있고. 자, 볼게요. 다시 마음 먹기에 다른 거. 지금 마음을 다시 고쳐먹은 거예요. 얘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됐어요? 처음에는 물에 떨어질 것 같아 이랬는데 아니야. 지금은 마음을 고쳐먹은 상황이야. 얘들아 지금 이거. 이해됐어요? 어떻게 된 거야? 물을요. 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물을 땅이라고 생각하고 내 옷, 내 몸, 내 성품과 기질을 나처럼 편하게 생각했다는 거야. 나로 생각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이죠. 밑줄 세게. 마음속으로 까짓것 한번 떨어지기를 각오에다가 밑줄. 이거 뭐야? 마음을 다스리지 않았어요 지금? 외물에 현혹되지 않았어. 보고 소리에 현혹되지 않았어. 그랬더니 내 귀 속에는 강물 소리가 드디어 없어져. 지금 밤이라 그랬지 얘들아? 강물 소리가 없어져에다가 밑줄. 각오를 했더니 강물 소리가 없어졌어요. 거기다 화살표. 9번이나 강물을 건넜는데도 이제 무섭지가 않아. 아무런 근심이 없었다에다가 밑줄 화살표. 얘들아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인 거야 얘들아. 동그라미를 거치고 났더니 1단계 마음을 딱 먹었어. 2단계 강물 소리가 없어. 얘들아 강물 소리가 없어졌어. 뭐야?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그게 근심이 없어졌다는 소리야. 그래서 9번이나 잘 건널 수 있었다라는 깨달음. 이해됐습니까?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얘들아. 이해됐죠? 자 계속할게요 얘들아.
결 부분. 자, 이것도 마지막에 결 부분에서도 우리한테 그냥 끝나지 않아, 얘들아. 고사를 인용합니다. 자기의 주장이 뭐야? 앞에 봐. 마음을 다스려라. 보고 듣는 거에만 집중하지 매몰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유명한 일을 하나 딱 끌어다가 갖다 놨어요, 얘들아. 그치? 자기 얘기만 하지 않아요. 자, 읽어볼게요. 옛날에 우임금이 강물을 건넜던 타고 있던 배가 용의 등 위에 올라서 위험을 당했다. 그러나 죽고 사는 판가름이 이미 마음속에 분명해진 애다가 밑줄. 죽고 사는 판가름이 마음속에 분명해졌다. 뭐야 이거? 마음을 편하게 먹었다라는 거야. 아, 이거 뭐야? 까짓 거 진짜 한 번 죽는 거밖에 더 하겠어? 마음을 편하게 먹었더니 그 앞에는 용인지 도마뱀인지 뭐야? 용의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 뭐야?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얘들아. 우리 그 1단계, 2단계랑 똑같은 거잖아. 마음을 편하게 먹었더니 용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다. 이해됐어요? 이거 뭐야? 외물의 용이라는 크기, 외물에 압도당하지 않고요. 마음을 다스렸다는 뜻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계속할게요, 얘들아. 우리 거기 용인지 도마뱀인지 좋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외물 중요하지 않음, 휘둘리지 않음. 자, 드디어 이제, 자, 근데 여기 있는 동안 선생님이 앞에 너희한테 포커스를 외물이라고 잡아서 그렇지, 외물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나와요. 근데 그거 넘어가기 전에 얘들아, 우임금 있죠, 우임금. 우임금에다가 하나 쓸게요. 고사 인용, 설득력 올라감. 자, 우임금에다가, 고사 인용, 설득력 올라감. 요거 하나 추가할게요. 자, 아달락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소리와 빛깔이란, 얘들 소리와 빛깔은 두 글자로 뭐야? 감각. 이 감각은 마음 밖에서 생기는 밭갓삼물이 뭐야? 두 글자로.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감각은 외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이 밭갓사물이 항상 사람의 귀와 눈에 탈을 만들어서, 잘못을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똑바로 보고 듣지 못하게 만든다. 뭐야? 현혹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세요. 현혹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더구나 얘들아 여기 중요하다. 현관펜. 한 세상 인생살이를 하면서 겪는 그 험하고 위태함은 강물보다 훨씬 심하며 보고 듣는 것이 문득문득 병폐를 만듦에 있어서라까지 현관펜 딱 쳐봐. 지금 이거 전개 방식 하나만 잡고 갈게요. 앞에 봐. 이 모든 깨달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 축약해서 얘기를 해보자, 얘들아. 내가 강을 건너봤거든. 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해야 됐다. 외물, 감각에 뭐 되면, 현혹되면 안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얘들아?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죠. 그리고 나서 뭐 하는 줄 알아, 얘가 지금? 야, 한낱 강을 건너는데도 이런 자세가 중요한데 하물며 우리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해야겠지. 이해됐어요? 그럼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약간 요거 전개 방식이요. 학교에서 이거 유추라고 했는지 나 좀 확인하고 싶거든, 얘들아. 유추 또는 적용 또는 확장했다라고까지도 우리가 덧붙여서 얘기할 수 있어요, 얘들아. 이거 고전수필에서 맨날 하는 거거든, 얘들아. 어떤 구체적인 일상의 경험, 뭐 지붕을 뜯어 고치는 일을 가지고 우리 인생사에 적용을 시키는 거야. 이거 뭐야? 유추 확장시켰다. 이거 되게 뻔한 클리셰 같은 구조거든, 얘들아. 근데 이것도 그 구조를 따르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들아. 이해되니? 그래서 현관펜 친 거야. 현관펜 뭐야? 인생에다가 동그라미, 강물에다가 동그라미. 자, 거기 파란색 글씨 써있죠. 강물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삶에 적용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다가 확장, 유추라고 한마디 써주세요. 내가 장차 연암협 산골짜기로 돌아가서 야 뭐야 연암협 산골짜기가 어디예요? 여기. 아까 여기에 돌아가서 다시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을 한번 시험해 보리라. 이거 뭐야? 정말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런지 다시 한번 내가 시험해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한 자기만 유익하게 하는 처신에 밟고 자신의 총명만, 잘 봐. 자기만 유익하게에다가 밑줄. 자신의 총명만에다가 밑줄. 이게 뭐야, 얘들아? 외물에만 집중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이거 나쁜 사람 말하는 거야. 거기 써있죠. 경계해야 되는 인간상, 외물에 이끌려 본질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 글을 써서 밑줄 경고하느라 지필 의도.
네. 자, 우리 경계라는 말 써있지 않나요, 얘들아? 경계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교훈적이라고 쓰시면 더 좋겠네요. 내용 이해됐니? 네. 자, 근데 우리 아직 안 넘어갈 거고요. 313페이지 갈게요. 313페이지. 313페이지 보시면은요. 그 이하고 더하기에 대한 우리 설명 문학사적 가치가 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해서 좀 같이 읽을게요. 자, 작자가 청나라에 다녀온 경험 동그라미, 열하일기에 수록된 한문 동그라미, 기행 동그라미, 수필 동그라미, 중요한 말 다 나왔어요, 얘들아.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성리학적 세계관에다가 세모, 당대 4대 부들의 관념적에다가 세모, 이것과는 달리 구체적인 경험 동그라미, 삶에 대한 깨달음 동그라미, 실사구시에다가 동그라미, 실사구시가 뭐냐면요, 실용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말해서 실용적인 거.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탁월한 분석과 해석으로 삶의 진실을 끌어내 격조 높은 글로 평가받고 있다. 얘들아, 실사구시에 대한 뜻풀이 거기 밑에 나와 있네요. 한 번씩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얘들아.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내용 이거 이해됐니, 이제? 네. 자, 31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얘들아. 원래 선생님이랑 기승전결 이런 파트 내가 안 했잖아. 요거는 좀 한번 하고 갈게요. 산 중에서 개울물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거, 얘들 다르게에다가 밑줄, 마음 상태라고 쓰시면 되죠.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게 들린 거야. 자, 요동의 큰 강물을 건너며 얻는 깨달음, 요동의 큰 강물을 얻으며 걷는 깨달음, 이거 뭐야, 얘들아? 이거 지금 뭐야? 낮에 건너고 밤에 건너고 그 얘기하는 거지. 자, 전도 마찬가지야. 한밤중에도 그렇지. 뭐야,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가 마음을 편하게 먹으니까, 두렵지 않았어. 그래서 9번이나 강을 건넜어. 이렇게. 자, 그다음에 결 갈게요. 자신의 총명만에다가 밑줄 치고 눈과 귀라고 쓰시면 돼요. 자, 우리 1번은요. 괄호 1번 보이나요? 괄호 1번 이거야. 표시 안 해도 되지? 자, 괄호 2번 갈게요, 얘들아. 낮 동그라미, 눈 동그라미, 소리 듣지 못한 밑줄. 자, 밤 동그라미, 볼 수 없음 밑줄. 근데 밤에 귀는 없어? 듣는 것에다가 동그라미 쳐야겠네. 듣는 것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네. 자, 근데 잘 봐. 경험은 두 가지가 나온 거야. 앞에 봐. 경험 뭐야? 현재의 경험은 밤에 건너고 있는 경험이야. 과거의 경험이 두 개 나온 거야. 내가 이거 연암협 여기에 있었던 거 물소리 들었을 때 옛날에 낮에 건넜을 때 이해됐니? 근데 낮에 건넜을 때 밤에 건넜을 때 다 말을 하는 거죠. 자, 보자. 내가 한 번 떨어지기를 각오하니 뭐야? 마음을 다스리니라고 읽으면 돼. 마음을 다스리니. 그러니까 뭐야? 외물에 현혹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니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은. 외물에 현혹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니 강물 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밤이었잖아. 밤, 그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아서 두려움과 근심이 없어져서 마음이 편해서 9번이나 건너서도 두렵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315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요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얘들아. 자, 바로 2번으로 갈게요. 소리와 빛깔. 이거 다 필기해드렸죠. 소리와 빛깔에다 감각이라고 쓰시고요. 이 바깥사물에다가 외물이라고 쓰시고요. 이 외물은 항상 사람의 눈과 귀의 탈을 만들어에다가 밑줄. 똑바로 보고 듣지 못하게 한다 에다가 밑줄. 그러니까 현혹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3번이 마지막이니까 우리 힘낼게요. 자, 열하일기는 1780년 연암이 사신다는 수행원으로 청나라에 다녀오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록한 연행록, 얘들아 기행문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기행문이다. 압록강, 북경, 열하 등을 거쳐서 조선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견문이 뭡니까? 보고 듣는 것을 견문이라 그래요. 감상을 일자별로 일기처럼 한 거죠. 실사구시 뭐야? 실학사상, 실용적으로 따라 기록을 했으며 조선 후기 수많은 기행문 중 가장 뛰어난 저술로 유명하다. 근데 당시 조선의 사대부들 사이에서는요. 청나라를 하찮게 여겨서 청나라 북학론 하자라는 거 말도 안 된다고 했었잖아. 그치? 얘 북학론이에요, 북학론. 연암. 하지만 사신단의 수행원으로 청나라에 다녀온 박지원은 조선에 맞닥뜨린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북학에다가 실학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한 이의 실학사상을 열하일기에 담아냈다. 청나라의 신문물과 실학문, 그리고 신학문, 실학사상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사이사이에 완성도 높은 산문들을 수록했다. 자, 우리 예시 답안의 두 번째 줄 창의적 사고에다가 밑줄 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문장. 다양한 경험을 담으면서도 뛰어난 문학성에다가 밑줄 치시면 되겠네요.
네. 참고자료 좋다. 얘들아, 315페이지에 참고자료 보이니? 왼쪽 사이드? 네. 사실의 토대를 두어 진리를 탐구하는 일로 공리, 공론, 실철이 따르지 않는 헛된 이론이나 논의 뭐예요? 아까 이쪽에 썼던 선생님 이기론 같은 거, 관념적인 현 이상학 이거 말하는 거. 옛날에 글들은 이랬는데 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줄, 객관적인 학문 태도를 이루기 때문에 조선시대 실학파 학문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서 316페이지 갈게요. 자, 갈래 가겠습니다. 한문 동그라미, 기행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다 했기 때문에 굳이 더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됐니 얘들아? 네. 자, 지호 한번 꺼주세요.